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볼리저 밴드의 중단선에서 안착을 지금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흐름이 충분히 전개되면서 볼리저 밴드 상단을 향한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 또 한 번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이틀 연속 갱신을 했고 또 현재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다 보니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제 보다 새로운 랠리가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미국 신용 등급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달러, 주식 모두 다 좀 유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결국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우리 코인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펀더멘털인 두터운 종목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리플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보다도 펀더멘탈이 두텁고 또 호재도 많은 코인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고 또 ETF도 승인 연기가 좀 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과거 ETF 출시가 됐을 때 한 번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이제 갠슬러가 좀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좀 SEC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곧 한 6월달 정도면 최종적인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 ETF 모두 다 6월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리플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 호재도 있지만 이제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악재와 호재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가오고 있는 악재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응 전략을 두실 것을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번에 서클 인수 전쟁에 다시 한번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코인베이스까지 지금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서클사의 인수가를 좀 제안했었지만 서클사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지금 인수 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 서클사 같은 경우는 현재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기업의 목표 가치를 90억 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 이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인수가를 제안하다 보니까 이를 좀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좀 뛰어들다 보니까 인수가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대규모 XRP 보유량을 활용해서 인수전에서 여전히 강력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이고 또 이 자체 암호화폐 XRP와 자산을 활용한 거액의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진행하면서 시장 전문가 폴 베로는 리플이 90억에서 110억 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라고도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죠. 인프라 강화를 현재 목표로 하면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이 디지털 이제 수탁 기업인 이 프라임 브로커의 플랫폼인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현재 서클과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클사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업 매각을 뛰어넘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의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서클사 인수가 성공이 될 경우에는 리플은 이제 민간 디지털 중앙은행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클 인수는 이제 전통 은행권과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또 미국 내 이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 확대 그리고 신용카드 소액 결제 시장 진입 등 이런 신규 B2C, B2B 거래 시장의 개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인수가 성사가 될 경우에는 리플은 이제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달러 유통권을 보유한 민간 디지털 중앙은행에 가까운 위상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는 향후 미국이 국제 결제 질서에서 디지털 화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 구조로도 기능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이 이제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그 위상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되면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자, 서클은 이 자체만으로 규제 표준에 가장 근접한 민간 발행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문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 기존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이 RLUSD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출격을 시켜놨지만 초기 목표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더나 이 서클사 이 메이저 기업들과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이제 테더사가 이제 가장 최강 기업이죠. 이 테더사를 이제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어떻게든 이 서클사 인수를 성사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RLUSD를 두고서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연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 탑 5까지 지금 올리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자, 그렇게 장기적인 지금 계획을 보면은 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축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0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클사 인수가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런 수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플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이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좀 무궁무진하게 잠재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서클 인수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습니다. 엄청난 부자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클사 인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클사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민간 은행의 그런 위상도 얻게 되시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지금 직접적인 효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리플 토큰의 소각 이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리플의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가격 급등을 의미하는 바이죠. 이 소각에 대해서는 리플의 CEO가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도 투자자가 원하면 4대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좀 밝힌 바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XRP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XRP를 판매를 하고 있죠. 바로 락업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았고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라고 좀 밝힌 것이죠. 리플의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굉장히 무겁고 많은데 이 중에서 37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데 매월 초마다 이 물량에서 10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됩니다. 리플 쪽에서 밝히기로는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이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판매된 자금으로는 사업 자금과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자, 매월 초마다 1,000억 개 중에 10억 개를 푼다라는 건 시장 유통량이 1%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난 수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일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리플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도 계속 상승하다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이런 락업 해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충분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CEO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리플을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ETF 출시도 앞두고 있고 IPO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진행한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ETF 또는 또 뭐 소송 종료도 있죠. 소송 종료, 서클사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락업 해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 규모를 줄이는 시점, 이제 더 나가서 소각을 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 CTO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소각 이슈를 이제 하나 둘씩 꺼내들게 될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리플이 갖고 있는 숨겨진 펀더멘탈의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나리오 꼭 하나 좀 갖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ETF라든지 소송 또는 서클사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소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보다 강력하고 연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성이 나오기 전 바로 직전 구간입니다. 현재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한 상황이죠. 지금 지난 1월달 고점부터 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현재 저점은 높아져 가면서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현재 뾰족하게 한 곳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죠. 많이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랠리가 현재 폭발력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폭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꼭 선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자, 다만 절대 아무 구간이나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십니다.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상에 좀 다가오고 있는 조금 큰 그들,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이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어제 22일자 내용이고, 일본의 국제 장기물의 금리도 껑충 뛰면서 바로 엔켈의 청산 우려가 현재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8월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켈의 청산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엔켈의 청산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부분 꼭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 청산 공포로 인해서 급락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 공포가 한 일주일만 갔습니다. 바로 이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로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급락 흐름이 전개될 경우에는 이 바닥 구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반등 흐름, 바로 보너스 수익이죠. 이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직 언론에서는 코인과 연결시켜서는 대대적인 그런 보도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은 실시간 정보가 아니죠. 이 정보의 생명은 실시간 정보, 말은 신속성과 폐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런 신속성과 폐쇄성 있는 그런 정보들 위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